예, 27번에 아까 쌤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건 일정할 수가 없죠. 길이로 표현되는 것 뿐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그걸 아까 값으로 일정하다가 아니죠. 일정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길이로 표현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a제곱이랑 b제곱이 다른 값으로 주어지면 그러면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뒤에 얼마가 더해지는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일정하다는 말만 지우시면 됩니다. 일정하다는 말만 지워주시고 자 여기 29, 33, 35 중에 질문 33번? 네. 이게 그림을 발로 그리는 애들이 보통 이런 걸 못 풀어요. 33번이 이렇게 되잖아. 얘가 정근선이 지금 4분의 3이네. 그래서 4분의 3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래서 뿅, 그 다음에 뿅 요렇게 그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a라 하자. 그래서 왼쪽에 a다 라고 주고요. 뭐 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주겠죠. 자 이때 뭐라고 했냐면 0,12 여기에 지금 b가 있고요. 0,11에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잡아서 PA 더하기 그 다음에 PB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느낌이잖아. PB랑 그 다음에 PA를 더한다라고 하면 꺾어지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도 뭐 해주는 거냐면 반대편에 생기는 초점을 하나 잡아요. 얘를 C라고 잡으면 얘가 5,0이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어떤 모양으로 정리될지가 다 그려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정의를 씁니다. 그러면 얘는 PA에서 PC를 뺀다 이렇게 줘야겠지. 여기서 절대값 붙이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 P가 1사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PA가 더 긴 거야. 확실하게 계속관계 정해져 있을 때는 절대값은 오히려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 그래서 이걸 뺐을 때 주축의 길이가 지금 16분의니까 이게 8이다 이렇게 표현된다고 대입을 못한다고 누가? 니가. 그래서 PA 더하기 PB다 이렇게 주면 얘가 PA 대신에 PC 더하기 8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더하기 PB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괜찮아? 와우 이건 뭐 1학년들한테 가서 배우고 와야지 뭐. PC 더하기 PB PB 더하기 PC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식으로 봤을 때는 잘 안 그려진다고. 안 그려지니까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알겠어? 정의를 써놓고 정리를 해야 돼. 알겠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잘 안 보여. 알겠죠? 네, 그래서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얘 길이가 얼마다? 13이니까 얘네 13 더하기 8 얘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알겠습니까? 이런 정의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다음! 자, 인자 뭐냐면 쌍곡선하고 2차 곡선 뭐 이것저것 원도 쓰고 타원도 쓰고 요래조래 막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거를 몇 개만 좀 찝어서 정리를 해보고 오늘 접선까지 호다다닥 갈 거예요. 호다다닥.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문제는 어디를 좀 봐주냐. 너네가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잘 쓰지 않을까?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39번은 기본 문제라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 39번에서는 뭘 볼 수 있었냐면 P 여기 타원의 초점과 그 다음에 쌍곡선의 초점이 같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주어져 있죠. 그죠? 16에서 9 빼면 7 빼면 얼마야? 16에서 7 빼면 9야. 그지? 1에다 8 더하면 얼마야? 9야.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주게 되면 여러분이 정의를 일단 먼저 시도를 해야겠다. 정의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게 시도를 해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C값을 구해 봐야지만 이 두 곡선의 관계가 좀 눈에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꼭 나타내 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40번 문제가 애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문제니까 요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40번 문제. 그리고 마찬가지 41번도 애들이 조금 불편해하긴 해. 근데 다 풀어주면 너네가 연습할 게 없잖아. 그치? 아니야? 없을 텐데.
나중에 바보 돼 있을 텐데. 사실 뭐 2차 곡선은 기본만 알아도 내신이 아닌 사람들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제가 41번이랑 40번 두 개 중에, 자 재민아 하나만 골라. 40번 41번 둘 중에 뭘 해줄까? 41번. 네, 41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 차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 정의, 저스티스. 무조건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려볼게. 자, 얘가 마이너스 k, k니까 허랄랄랄랄랄라 헐랄랄랄랄라. 너희도 빨리 문제 읽어라.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쌍곡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F,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를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을 그려요. 그래서 잘 그려야 되는데. 쉣, 무섭다. 이렇게? 응? y제곱은 56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차가 실이다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 포물선의 꼭지점 A에 대하여 뭘 줬냐? A, F 프라임 F 프라임이 몇 대 몇이냐? 얘가 1대 6이다.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것을 구해라. 네, 문제들은 다 읽어보셨지요? 조금 시도해볼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구상을 좀 해보자. 그러면 다음 왔다. 네. 야, 이게 지금 빨간색 분필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 의미를 갖기도 전에 죽었는데 지금 웃는다고? 마음이 너무 아파. 오? 뭐야, 은우쪽 제법인걸? 좋았다. 그치? 방학 땐 선행이라서 그랬던 거지? 내가 은우 숙제 검사하면서 놀랐잖아. 좋았다. 잘 풀었고. 자, 이제 좀 볼까요? 야, 저거 약간 그건데 느껴지는데 저거 진도 못 나오게 하고 시간 끌려고 저거. 그럼 아닌지 밖이야? 자꾸 나한테 이거 시키지 마.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이거 말이 아니잖아. 재밌어? 계속 해줄까? 거짓말 하지 마. 너 풀었어? 야, 우리 재민이. 안 돼. 야. 아야. 됐다.
자, 같이 한번 보입시다. 네,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해요.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도 보는 것은 항상 근거 있게. 자,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a제곱, 그 다음에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y제곱이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씩 보자고. 먼저 여기 있는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축의 길이가 얼마다?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로부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 값이 얼마라는 거, 5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지. 이 a가 지금 10이란 얘기니까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a f' 대 f f'이야. 그래서 f f'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만큼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f'은 여기 꼭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f까지 a f 여기죠. f' 여기까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다. 괜찮아? 그래서 이것의 b가 지금 1대 6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 문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문자가 아닌 상수로 주어진 값이 어디밖에 없지? 여기는 56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 56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결국 이 포물선인 원래 누구를 y제곱은 56x라는 아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겠네. 마이너스 c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된 점이 어디다? 마이너스 k다. 요거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꼭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초점까지의 요 길이가 x의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다? 4로 나눈 값이랑 일치한다 이거라고. 그치? 그래서 56을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4로 나눠줘야 돼. 알겠어? 56을 4로 나눠주면 되게 기본적인 성질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여기가 14다 이렇게 표현이 돼. 되겠니? 이해했어? 여기가 14인데 이게 지금 1대 6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 길이 14를 통해서 a f'의 길이는 얼마가 되고 얘는 2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f'의 길이는 얼마다? 얘는 12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1대 6인 걸 합쳤더니 14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잠깐만 여긴 잘못 썼네. 미쳤죠? 왜 자꾸 이상하게 쓰냐? 여기 아니야. 미안해. 이거 아니고. 그래서 얘는 요거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k 값이 얼마더라? f'의 길이는 실제로 2k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k 값은 얼마죠? k 값은 6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지요. 됐나? 근데 이 k 값이 쌍곡선에서 봤을 때는 k의 제곱이 누구와 누구의 a 제곱과 b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니까 k 제곱 36에서 a 제곱 25를 뺀 게 b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니? 괜찮아? 네, 그래서 b제곱의 값이 얼마? b제곱이 12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c 값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여기가 얼마냐? 요 점이 지금 누구다? 요 점이 마이너스 c다. 요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k 값이 얼마였어? 6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인데 거기서 얼마만큼? 이만큼 더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c 값은 얼마가 돼? c 값은 8이다. 요렇게 가져오시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네. 어디요? A. AF가 왜 14냐고? 요거는 포물선에서 이게 y제곱은 4px라고 했을 때 이게 꼭지점 여기 요렇게 주어지고 이게 f일 때 이 포물선이 요거야. 그래서 요거 아직 영상 안 봤구나. 요거 봤어?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그때 쌤이 뭐라 했냐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가 오른쪽이면 양수, 왼쪽이면 음수. 이거 부호는 구분해야 돼.
구분해야 되고 요 길이가 누구랑 같다 했냐면 여기 P랑 같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6을 얼마로? 4로 나누면 돼. 그럼 얘가 1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문제에서 이 포물선의 초점이 F라고 했어. 그래서 이 F로부터 꼭지점까지 길이가 이 56을 4로 나눈 거 14다 이렇게. 괜찮아? 이해됐나 다? 네. 이렇게 하다가 코 퍽 찌르면 웃기겠다 생각했어 잠깐. 네. 자 넘어가세요. 42번은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 쌍호선 두 개 양쪽으로 다 잘 그려놓으면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어디부터 얼마보다 커져야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날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43번은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둘레를 지금 누가 쌍곡선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면서 2등분한대. 4등분한대. 그치?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좌우 대칭으로 생겨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을 몇 등분한대? 4등분한대. 지나는 점이 어딘지 알 수 있겠지? 248 어디? 네, 근데 42만 하고 있는 거죠. 43번 설명하고 있잖아. 한글을 못 읽는다고 봐야 되나? 원래 둘레 4등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원래 둘레 4등분 하려면 쌍곡선 그렸을 때 4등분 하려면 어디 지나야겠니? 이렇게 지나야겠지. 이게 내 표정이야. 됐어? 또 이상한 표정 짓지 마. 빡치니까. 이거 인성 수련의 장도 아니고 이거 제발. 휴. 됐나? 네, 힘들 만한 거 좀 미리 좀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접선으로 바로 갑니다. 접선은 기본 체급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한 번에 싹 정리를 할 것이에요. 일단 외워야 돼요. 다 써놓고 외우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 엄마. 자, 포물선식을 써봅시다. 자, y제곱은 4px 그 다음에 x제곱은 4p 왜 이렇게 널찍이 썼냐? x제곱은 4py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4개, 5개야 총. 구분해서 외워야 될 게 5개야. 5개인데 1번 곡선 위의 점. 이걸 다 써야 된다고? 플리즈. 곡선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이 배웠던 그 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라고 제가 방학 때 설명해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2차식에다가는 뭘 대입하는 거냐면 x1, x를 대입합니다.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 x-a의 제곱이다. 이렇게 2차식으로 존재하는 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대입해. 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x1-a 곱하기 x-a다. 요렇게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지. x짜리 이렇게 1차항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타원이나 쌍무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다 변형해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별로 불편할 게 없어. 근데 어디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포물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포물선은 무조건 1차항이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대입을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면 2분의 라고 주고 합으로 들어가. x 플러스 x1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가도 표준형으로 정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공식이 나옵니다. 접선형 공식 다 나오는데,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냐면 미적분 2에서 그 음함수 미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얘는 따로 공식 유도는 안 할 거고 모양 비교만 좀 해줄 거야. 알겠어? 오른쪽에 짧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y자리 똑같아요. y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는 2분의 y 플러스 y1이다.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2차식까지는 다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를 예를 들어볼까? 자,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거 위에 점 2,2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2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분의 2 더하기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2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돼. 그냥 이거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이게 곧바로 뭐가 되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돼. 해볼게. 그래서 2 곱하고 y는 그러면 4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y는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4랑 얘랑 접하나요? 같다 라고 놓고 넘겨서 판별을 써보면 완전 제곱식 되지. 완전 제곱식 되고 그 다음에 그 접점의 x좌표가 얼마인 것도 알아. 중근 2인 것도 알아. 그 말이 뭐야? 여기는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접한다는 얘기고 접점의 x좌표가 2다 라는 것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지금까지 안 배웠냐? 쓰잘데기가 1도 없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쓴다고. 안 쓰는데 기본적으로 안 쓰는데 어디에서? 여기 요 포물선에서는 어쩔 방법이 없다고. 알겠어? 어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처리 1차식으로 존재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차 함수다 이렇게 풀면 미친놈이야. 알겠어? 왜냐면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이걸 미분하면 2x-1이 되고 x좌표 2니까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3인 걸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겠다? 안녕. 잘 가라. 멀리 안 나간다. 요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2차 곡선에서만 쓰는 거야. 됐나? 그래서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x1, x는 2p 곱하기 y 플러스 y1이다. 요런 형태로 식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곡선 이점일 때. 그럼 만약에 포물선이 평행이동되어 있으면요. 이 접선을 구하신 다음에 평행이동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편하겠죠. 얘네들은 a제곱분의 x1의 x 더하기 b제곱분의 y1의 y는 1이다.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씩만 대입하시면 된다고. 원방에서 했던 거 그대로야.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아. a제곱분의 x1 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이다. 곡선 위의 점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 무시하시면 안 되냐? 너희가 그 제일 불편해하는 게 누구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거 구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극선을 이용한 게 훨씬 편한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곡선 위에 점 가지고 접선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식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알아둬야 돼. 같이 세트로.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이다 인 접선. 자, 이것도 공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존재하는데, 자, 이거 공식 어떻게 유도하는 거냐면 되게 간단해. 봐봐, 우리가 직선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울기랑 y절편이 있으면 돼. 그치? 기울기랑 y절편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뭘 모르는 거야? 기울기가 m이다 라고 준다면 y절편을 모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식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y제곱은 4px. 자, 얘랑 누구랑 접하고 싶다? y는 mx 플러스 n이랑 접하고 싶다. 자, 내가 구해야 될 건 m이야, n이야? 역시 좋은 교보제야. 내가 원하는 오답을 항상 어김없이 다 얘기해줘.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m을 구할 거면 너는 밥은 왜 먹고 사니? 밥을 먹었는데. 그죠? 누굴 구하는 거야? n을 구하는 거야. 이게 자꾸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이게 나오기 전에 한번 주름을 이렇게 한번 이건가? 자. 진짜. 괜찮아. 자, 적응될 때도 됐어. 2mn의 x 더하기 n제곱. 자, 얘가 4px다. 이렇게 해주고, 이거 넘겨서 판별이 쓸 거야. 그러면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m제곱 x제곱 더하기 2로 묶어서 mn-2p의 x 더하기 n제곱이 0이다 해서 얘는 뭐 쓰는 거야? 짝수차 판별이 쓰는 거야. 그래서 mn-2p. 자, 요거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m제곱 n제곱 요렇게 해서 0이다를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 끝까지 정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m제곱 n제곱이니까 그냥 묶어서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합차 공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좀 낫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 0이다, 뺀 거 0이다 라고 하면 뺐을 때는 마이너스 2p가 0이다. 이건 0이 안 되니까 더한 것만 0이다. 그래서 즉 mn 마이너스 p가 0이다. 이렇게 돼서 n 값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n분의 p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알겠어요? 합차공식 쓰시면 됩니다. mn에서 mn 빼니까 p는 0이 아니야. 필요 없겠지? 둘이 더한 게 0이다. 이로부터 나오게 되고 둘이 더하면 2mn 마이너스 2p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0이다 정리하시면 이런 형태로 n값이 표현이 돼. 알겠습니까? 판별 쓰는 거 정리 안 되는 거야? 그냥 정리 네가 하면 돼. 외워야 돼, 공식을. 진짜 여기는 순전히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풀 거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접선 공식은 기본적인 패시브라고 알겠어. 곱셈 공식과 마찬가지야. 곱셈 공식 다 외운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언제 어떤 공식을 활용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여기는 2차 접선도 마찬가지예요. 접선 자체가 얘는 무조건 공식은 다 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언제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접선을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mn 접선을 쓴다 했을 때는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mx 플러스 m분의 p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공식은 y는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p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 쓰시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타원을 정리하면 얘는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타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원이랑 쌍곡선은 두 개씩 존재하게 되는데 타원은 무조건 두 개 존재하는데 쌍곡선은 또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자, 여기 얘가 어떻게 생길 때냐면 요거는 그림이랑 같이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얘는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어떻게 생기냐면 a제곱 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자,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판별식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정리 과정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제가 오늘 프린트 다 드렸죠. 그 프린트에 유도 과정까지 다 써 있어. 알겠어? 공식마다 그 쌍곡선, 타원, 포물선 보면은 순서가 왜 이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순서를 프린트 찾아보시면 제가 그 공식 유도 과정까지 다 넣어놨어요. 알겠어요? 보세요. 얘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자, 얘가
b제곱 m제곱 b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a제곱 m제곱 자 요렇게 표현이 돼. 자 이게 애들이 미친놈처럼 어떻게 배우냐면 얘랑 부호 반대다. 그래서 a제곱 m제곱에서 b제곱을 뺀 다음에 양수 나오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 했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와. 그러면 부호만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대학을 못 가. 대학은 갈 수 있죠. 그 문제를 틀릴 뿐이야. 잘 들어. 여기서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봐봐. 요 형태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에서는 얘는 이걸 꼭 써줍니다. 단 언제가 되는 거냐면 m의 절대값이 얘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a제곱 분의 그 다음에 b제곱보다 크다일 때 자, 요때만 접선이 생길 수 있게 되어요. a제곱 b제곱이 아니라 a분의 b죠. 내가 절대값을 했으니까 a분의 b보다 크다일 때만 식의 형태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때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단 얘는 m의 절대값이 얘가 어떨 때냐면 a분의 b보다 작다일 때 요때만 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한다 하였을 때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요 형태의 쌍곡선의 방정식은 가로로 존재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까지 괜찮아. 요건 봤을 때 되게 뻔하거든. 이 점근선보다 직선이 누워있으면 무조건 뭐하게 돼? 통과하게 돼. 통과하는 모양은 접선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접선이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얘는 무조건 이 점근선보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직선이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요렇게 살짝 갔다가 접하게 요렇게 살짝 갔다가 접하게 요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근선보다 어떻게 해야 돼?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m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a분의 b보다 크다인 것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이를 통과하는 형태의 직선만 뭐다? 얘가 접선이 될 수 있다. 요런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 맘대로 음수 나오면 부호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 접선이 존재할 수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자, 이 형태의 쌍곡선은 위아래로 나란하게 요렇게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쌍곡선에서 봤을 때는 얘는 오히려 이번에는 점근선보다 어떻게 해야 돼?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지만 접하는 형태, 누워 있어야지만 접하는 형태를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접선이 될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니까 점근선에서 출발해 점근선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고. 알겠어? 나중에 헛소리 한다고. 분명히 내가 방학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헛소리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 이거 왜 접할 수 없어요? 이거 되지 않나요? 안 돼. 꿈에서 되는 거야, 꿈에서. 그래서 얘는 직선이 점근선보다 누워 있어야 된다. 요렇게 생겨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m인 접선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세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어떤 거였지? 너네가 원에서 했던 접선 유형이 똑같아. 근데 이거를 한 다음 주 정도에 또 보게 될 거야. 어디서 보냐면 무조건 원에서 또 보게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전체 고등학교 수학에 다루는 접선의 형태가 저렇게 곡선 위의 점, 기울기 주어진 거, 곡선 밖의 한 점, 저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거. 너네가 그걸 원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이렇게 배우는 거고 이게 미적분 원에서는 공통 접선이다 라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일단 해야 될 게 그래서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기본적으로 접선이 몇 개 존재하냐면 2개 존재하게 됩니다. 2개 존재하는데 그 2개를 구하실 때 목적에 맞게 식을 들어가야 돼. 알겠어?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이 곡선 밖의 한 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1번 누굴 구하냐? 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 또는 두 번째 기울기의 합이나 곱
자, 요런 걸 구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풀이를 다르게 가져간다. 알겠습니까? 원방에서는 원이란 도형 자체가 겁나 쉬운 도형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해도 괜찮아. 아무거나 막 해도 괜찮은데 2차 곡선에서는 계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접점이 필요한 경우에 그 다음에 기울기의 합이나 곱이 주어진 경우에 요거에 따라서 식을 구분해서 구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설명을 원으로 해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선 긋고 이 점에서 이쪽에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은 다음에 만약 나한테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나 기울기의 곱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때는 뭘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기울기가 m인 접선식을 먼저 세워주고요. 이 접선식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요 점 좌표를 대입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m값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시면 m에 대한 2차식의 형태로 항상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m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뭘 통해서 근각의 연결을 통해서 기울기의 합이나 기울기의 곱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겠다 이건데 만약 내가 원방에서도 이 점이랑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노란색 현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접선이 목적이 아닌 거지. 그지? 점을 구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접점 구할 때 그래서 누구 써야 된다고 했죠? 준우야, 접점 구할 때 누구 쓴다고? 그죠? 곡선 위에 점. 그걸 우리 무슨 선이라 한다고? 이 미용만 알려줄게. 봐봐. 띠리리리리 요렇게 노란색 직선이 존재하는데 이 노란색 직선을 야 누가 보면 우리 방학 때 기아 수업 아예 안 한 줄 알겠어. 이걸 뭐라 한다고? 극선이라 한다고. 극선.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 이게 어디에서도 도형의 방정식 그 평면의 방정식까지도 나중에 갑니다. 극면이라고 그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접점들을 모아놓은 도형을 다루고자 할 때 그게 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극선, 극면 뭐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이 점이 어디인 것처럼 곡선 위에 점인 것처럼 접선의 식을 세워주면 그게 극선이 된다고. 알겠어? 자, 눈높이 수업을 하자. 재민아.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마이너스 2,3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오, 야, 쟤 오늘 진짜 각성했는데? 업데이트 됐나? 자, 여기 1이다. 이렇게 돼. 됐어. 이게 누구다? 이 노란색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뭐만 하면 되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한 판만 풀면 이거 자체가 곧 뭐가 돼? 접점 자체를 다 뽑아낼 수 있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접점을 구하는 게 목적일 때는 무조건 극선을 쓰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괜찮아? 이거 구하면 돼. 극선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곡선 위에 점인 것처럼. 그래서 곡선 밖의 한 점 어디에서 내가 이것도 써줄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P, Q에서 접선에 접선을 그었다 했을 때 이때 자 여기다가는 뭘 써드릴 거냐면 극선만 써드릴게요. 극선. 알겠어? 극선. 기울기 m인 접선식 세워서 점 대입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이거 여기서 만약에 쓰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엄마 공식 모르지? 저기서 타원 공식 있죠? 타원 공식에서 a제곱이랑 b제곱에다가 r제곱 집어넣으면 그게 원의 접선 공식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y는 m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제곱 1이고 반지름 1이고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주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원의 접선 공식이 된다고. 기울기 m인 접선의 공식. 배운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깨끗해서야 괜찮아. 자, 여기 3이고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2m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이게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요렇게 제곱하시면 요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식이 m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울기의 곱을 구한다던가 기울기의 합을 구한다던가 또는 요 방정식에서 m값을 구해주면 그게 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런 거 딱 가르쳐 보면 그런 걸 알아. 뭘 아냐면 진짜로 이게 애들이 무슨 느낌이냐면 나는 진짜 높이 가고 싶어. 내가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무조건 다 맞춰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거 알려주면 열심히 정리를 하죠. 배웠던 적이 있는데 내가 까먹었다 또는 저런 것도 있구나 저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거 몰랐던 풀이를 듣게 되면 좀 자기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약간 눈에 약간 그 빛이 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닌 애들은 저 뭐래 기억도 안 나는 거 혼자 졸라심 떠들고 있네 이러시면 답이 없어. 알겠어? 근데 이제 1이 R제곱이에요. 네. 반지름이잖아. 정식이 M제곱 플러스 1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소통이 잘 안 되지. 여기서 A제곱 B제곱에다가 R제곱 집어넣으면 그게 뭐야? 원이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A제곱 B제곱에다가 R제곱 집어넣으면 그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겠네? 맞아요. 그래서 R이 밖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 곱해지는 건 R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이야. 반지름 R.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야. 너네 그래도 2학년 시험 2번 봤잖아. 뭐가 중요해? 어차피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진짜 꼭대기 가서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시간 싸움이야. 너네가 그 어떤 상황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수능 때까지 가면 시간 싸움이고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 근데 그게 심지어 교과서나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면 더 할 나위가 없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네만 모르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내가 그냥 특별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dog and cow 다 알고 있어. 알겠어? 진짜로 아무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어? 원래 다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알아둬. 알았지? 누가 보면 던진 줄 알겠네. 아무것도 안 던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오해하지 마. 노란색 분필이죠 아까. 아니야. 이 가방이 멀쩡해. 이거 부스러기 되잖아. 에이, 이거 사람 뭐하면 해 이거. 자, 보자.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막 나 수학 실력 가지고 누구한테 놀림받고 그럴 성적들은 아니잖아? 한 명 빼고. 시선을 두지 않겠다. 네, 자, 그래서 극선에 대한 것만 좀 써볼게요. 극선. 그래서 세 개 다 극선만 쓸 거야. 극선 쓰기 전에 왜 저거 해준 거야? 기울기 가지고 구하려면 저런 식으로 구한다는 것도 말로 하면 애들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극선의 방정식. 자, PQ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극선의 방정식은 Q 곱하기 Y가 얘가 2P 곱하기 X. P가 겹쳤네. 그냥 P라고 하자. 얘 PQ 대신에 다른 걸 쓸게. 생각해보니까 한 줄밖에 안 썼잖아. 미안해. 문자가 겹쳤어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K와 L이라고 하자. 알파, 베타로 보통 쓰는데 너네가 알파, 베타 쓰면 알파, 베타를 A, B랑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L 곱하기 Y가 얘가 2P 곱하기 X 플러스 K다. 요게 극선이 된다고 그냥. 마찬가지야. 곡선 위에 점처럼 접선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얘는 K 곱하기 X가 얘가 2P 그 다음에 곱하기 X, Y 그 다음에 플러스 L이다. 그러니까 이걸 써드린 이유는 이 밑에 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이 밑에 걸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인 거야. 진짜로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식 세우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그게 어디가 아닐 뿐이야? 곡선 위에 점이 아닐 뿐이야. 곡선 위에 점이 아닌 상태에서 곡선 위에 점인 것처럼 공식을 세워주게 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냥 얘는 A 제곱분의 그 다음에 K 곱하기 X 더하기 B 제곱분의 L 곱하기 Y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쓰는 데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괜찮아?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야. 뭐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 쓰고 네 번째도 있어. 네 번째. 접선에서 꼭 알아야 할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이쪽에다 쓸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직교하는 접선의 자취라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직교하는 접선의 교점의 자취입니다. 자, 원방에서도 해봤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을 때 또 다른 접선 곡선 밖의 한 점에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두 개가 서로 수직이래. 그럼 여기다 그냥 뭐해? 대강 수직인 거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럼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뭘 따라서 원의 둘레를 따라서 겁나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이 점을 잡아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하나 생길 건데 이때 무조건 수직이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었을 때 이 접선 두 개가 뭐 한다면 수직한다면 그때 그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가 일정한 도형을 이루게 됩니다. 도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도형이 누구냐라는 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1학년 때 배웠던 그 사기 같은 걸 알게 돼.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 y는 뭐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이때 점 P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일 때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게 사실은 이 개념적으로 도형이 어디 위에 있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절대 바뀌지 않거든. 얘가 이렇게 y제곱 접선을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했을 때 2차 함수는 전부 포물선이야. 포물선 전부 닮음이거든. 그래서 얘가 여기 한 점 이렇게 잡아서 이쪽에 접선을 그은 거랑 이쪽에 접선을 그은 거랑 이렇게 서로 수직이다. 이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얘네가 이런 어떤 직선을 이루게 돼. 이런 게 이제 2차 곡선에서는 전부 다 적용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포물선 같은 경우는 먼저 말로 이야기하자면 포물선은 둘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가 되냐면 준선이 됩니다. 얘는 역도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포물선에다가 자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와 정신 차려라. 여기가 F인데요. 자 이때 여기다가 접선을 하나 뽑았어. 그리고 여기 또 접선을 그었는데 이 두 개의 접선이 무엇하다? 서로 수직하게 이렇게 생기더라 라고 하면 이때 이 두 접선이 만나는 점 서로 수직인 두 접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는 거냐면 준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성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이쪽에다 접선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접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면 이 두 개도 반드시 무엇이다? 수직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알겠어? 간단하게 유도를 좀 해드릴게요. 마찬가지야. 자, 타원은 그러면 어떤 도형을 맞이하게 되냐? 여기서부터는 그냥 겁나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세트로 외워. 이 두 개 다 세트로 외우는데 타원이 기억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 타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타원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우리는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인 상황을 매우 쉽게 찾을 수 있어. 그지? 그게 어떻게지? 이렇게 기울기 0인 거, 기울기 없는 거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점이 무조건 뭐가 돼? 직교하는 접선의 자취가 되겠네. 직교하는 접선의 교점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알 건 뭐냐면 얘가 그냥 뭐가 된다? 결국은 요렇게 원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 원이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만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 반지름을 잡는 과정이 뭐냐면 여기서 이것까지 거리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요렇게 표현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왜 세트로 기억하라고 하냐면 봐봐.
여기 플러스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여기 쌍곡선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x제곱 더하기 y. 이건 야 누구나 외울 수 있어. 저것만 알면. 타원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면, 그지? 그럼 쌍곡선은 뭘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선생님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면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가요?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만 이러한 원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지 않으면 그러면 서로 수직인 접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서로 수직인 접선을 긋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서로 수직인걸 그을 겁니다. 근데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얘가 1보다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때 생기는 접선의 기울기도 무조건 얘보다 큰 거밖에 못 그어져. 그지?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수직이 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서로 수직인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으려면 점근선이 이렇게 들어 누워야 돼. 알겠어? 그랬을 때 얘보다 가파른 접선 이렇게 잡아 주었을 때 이때 뭐가 생길 수 있다? 서로 수직한 이런 형태의 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괜찮소?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잘해줄 수 있는데 아이고 어리야. 자, 봐요. 그래서 잘 정리해 세트를 외워주시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인 형태는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되겠어? 봐봐. 자, 플러스일 때는 이거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고. 알겠어? 못 나온다고. 이해했어? 못 나와. 못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는 그게 안 되나?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며. 도구가 없다, 씨. 이것도 이렇게 팔 들면 또 썸네일에 그런 거 나온다고. 진짜. 스트레스. 2학년 수업이었나? 내가 저번에 팔 들고 있는 거 나온 게? 진짜. 망하는 유튜브. 유튜브 좋아요. 네. 됐어. 유도를 하나 해줄게, 유도를. 그러면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요거까지는 이해했으니까 마지막 요거를 하나 유도를 그냥 해드릴게요. 보세요. 요거는 뭐랑 같이 세트로 좀 기억해주면 좋겠냐면 곡선 밖의 한 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직교하는 접선의 자체를 구하겠다는 것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란 얘기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세트로 물어본단 말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같이 진행을 하나만 딱 하도록 할게요. 하나만. 그럼 나머지 다 똑같이 이런 방식을 구한다라는 게 얘가 이거 적용하는 방식이랑 이거 적용하는 방식이 똑같겠지. 그리고 얘랑 얘는 무슨 차이밖에 없으니까, 부호 차이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를 진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 밖에 있는 한 점 얘는 그냥 m,n이라고 합시다. m,n은 안 되죠. 이 멍청이. p, q라고 합시다. 이제 포물선 끝났으니까 p를 써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p, q에서 여기다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를 활용해 볼 거야. 그러면 일단 접선 공식이 기울기가 m인 접선 공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누굴 집어넣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q를 집어넣고 여기다 p를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이때 m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건데 그 m값 두 개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쓰겠다고 넘겨. q 마이너스 mp 전체를 제곱했더니 자, 이거 몇 번만 내가 다음에 또 해주겠어. 이걸 생긴 꼬라지를 봐. 또 해준다고?
누가? 내가?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잘 봐도. Q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2PQM 그 다음에 플러스 P제곱 M제곱. 자,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요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M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정리하면 P제곱 더하기 A제곱에 그 다음에 M제곱 요렇게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2PQM 요렇게 붙을 거고 그 다음에 자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괜찮소? 자 그래서 이때 무엇을 구하고 싶은 거다? 이 M값의 기울기 두 개가 뭐여야겠다고? 수직이어야겠다고. 따라서 두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두근의 곱을 구해줍니다. Q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했을 때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괜찮아? 응? 아, 오늘 왜 이렇게 부호 실수나? 식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오늘따라? 마가씨인 것 같은데? 잠깐만. 맞겠지? 맞겠지? 맞네. 아, 야, 여기가, 그렇구나. 아까도 이상한 게 없었지? 아, 여기서 내가 검사를 이상하게 하나봐. Q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는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A제곱이 크면 A제곱에서 B제곱 뺀다. B제곱이 크면 B제곱에서 A제곱 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A제곱이 더 크면 그때는 뭐야? 직교하는 접선이 안 나오는 거야. 알았니? 이게 더 크면.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세워진다는 얘기니까 접선이 안 나와. 직교하는 접선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통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통으로 외워야 돼요. 싹싹싹싹 외워야 돼요. 그래야 오늘 여기 있는 접선에 대한 문제들을 좀 풀 수 있게 됩니다. 접선 문제가 그래서 172번까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요거 외우면 내가 유형별로 빠르게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기본 접선 구하는 걸 너네가 못하진 않기 때문에 못하지 않겠지? 못하나? 못하나? 아, 그럼 이렇게 할까요? 다 하면 되죠. 1시간이면 지금까지 나온 숙제가 10문제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10문제 넘지 않아요? 넘어? 30문제 되는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 다 풀렸는데. 지금까지 나왔을 때. 네가 안 푼 문제 세봐. 몇 문제인지. 10문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씨. 15? 에? 그러니까 20 정도 수능 정도 벌써? 원래 2차 과수 끝까지가 숙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데, 자, 봐봐. 말 너무 많이 했다. 잘 지울게, 이제. 야, 그 공식 부분 펼쳐놓고 봐도 돼. 공식만 뒤에 따로 모여있단 말이야. 아닌가? 정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호호. 없네. 한 페이지만 더 뽑아줘야겠다. 잠깐 문제 좀 풀고 있어.
내가 하나 더 뽑아줄게. 왜? 어허. 어허, 노가리 노노, 빨리. 본인의 풀고 있다고 숙제만 하고 힘든 거지 말고 빨리. 야, 여기까지. 이거만. 전에 적정을 잘 쓰는 거예요. 적정이 두 개잖아. 두 개를 준다는. 근데 이쪽은 너희들 하천으로 우리는 못 뛰어오는 내가 글쎄 거 이겼어. 이겼어 너희가. 자자자자, 공식 버섯. 이거 앞에서 다시 넘겨야겠다.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이거는 그냥 정이랑 그리고 그 뭐지 접수한 공식만 3페이지에 그냥 들어가게끔 정리하는 거야. 5페이지가 7페이지, 8페이지로 돼 있긴 해. 왜냐면 앞에 거 내용 더 있는데 이걸 뺀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식 외워질 때까지 참고하라고 그냥 보다 버렸대. 네? 그럼 그냥 보다가 버려둔다. 공식 외워질 때까지 그냥 보라고 준 거라고. 여기저기 찾아서 찾기, 찾아서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친다면 안 좋지? 나야. 아이고. 그걸 얘기해. 그래서 이거 원래 컬러로 예쁘게 돼 있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공식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야 될 거 내가 딱 한 3문제 정도만 설명을 할 거야. 3문제. 나머지는 그냥 접선에 대한 얘기라 열심히 풀어오면 돼. 봐봐. 같이 눈으로 빠르게 보면서 가봅시다. 자, 1번. 그냥 공식 가지고 접선만 구하라는 얘기야. 문제 1번 얘기하는 거야. 문제 1번. 교재 문제 1번. 교재 문제 1번. 교재 문제 1번. 교재 문제 1번. 니들이 워낙 잘 풀어올 거라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어. 자, 2번. 2번 같은 경우는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 바로 뽑을 수 있죠. 접선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K만큼 이동했더니 얘랑 접했대. 그치? 그러면 이것도 그냥 뭐 하시면 돼? 평행 이동시켜서 접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고. 알겠어? 기울기만. Y는 X를 Y축 대칭을 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됐겠네. 그치? 그 다음에 K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접한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Y제곱은 마이너스 2X에서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만 구해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초점의 좌표를 잘 나타내시면 되겠다 이거죠. 꼭지점의 좌표 0,0이고요. 초점이 AN,0이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다 밑줄 그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고 초점이 AN,0이야. 그럼 자, 이러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뭐가 되겠다? 4ANX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울기가 뭐인 접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가 n인 접선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AN은 어떻게 뽑는데요? y 절편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기울기가 n 접선 나타내신 다음에 y 절편 비교하시면 AN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얘도 그냥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1인 접선들 뽑아라 이런 얘기고, 6번에서 자, 이 곡선, 포물선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자, 접선에 배우는 게 이런 것 때문이지, 곡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나 최소인 점을 구할 때는 항상 뭘 이용하게 되죠?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거리를 나타내시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네. 항상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런 거야. 이게 뭐 지금 처음 배운 내용은 전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이다. 점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 진짜로 그냥 대입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들은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11번에서 자, y제곱은 nx 위 nx의 초점과 그 다음에 포물선 위의 점 n에서의 접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뭐 나타내시고 초점 좌표는 뭐다? x개수 4로 나눠서 4분의 n, 0이다. 요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걔랑 그 다음에 n,n에서의 접선이야. n,n에서의 접선은 ny는 2분의 n 곱하기 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식 세워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는 거야? d라고 하는 거야. 점직선 사이의 거리 쓰신 다음에 그거의 제곱이 얼마보다 커 나갔다? 40보다 커 나갔다. 요걸 원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여기 뭐 그냥 생각이고 뭐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나타내시면 된다. 이 말이야. 형학 보이냐?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접선에 대한 성질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제가 접선에 대한 성질을 포물선 접선 성질, 그 다음에 타원 접선 성질, 쌍곡선 접선 성질 이렇게 딱 세 문제만 할 거야. 그 세 문제 하고 나면 나머지 다 숙제야. 지금도 이런 시간에 계속 문제 하나씩 줄여. 근데 미적분 1 과제가 많이 안 올라왔던데? 너희 미적분 1 과제 아직 안 했니? 재민아, 미적분 1 과제 했어? 나 네 과제 못 본 거 같은데? 수학여행 때문에. 아, 수학여행 오늘만 하루 갔다 온 거 아니야? 오늘.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어? 1박 2일. 그래, 수직원 면제. 수직원은 수직원은 그래서 기하 숙제는 일요일까지 하시고요. 일요일 밤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분 숙제는 수업 전에 1시간 전까지 무조건 완료해서 와야 돼. 질문이랑 같이 제출. 아니면 퇴출이야. 알겠습니다. 분명히 있잖아. 퇴출할 거라고. 퇴출시킬 거라고. 공부 안 할 놈들은 이제 더 이상 지고 볼 수 없어. 한 번 두고 봤으면 됐잖아. 6개월 두고 봤는데? 그래서 네 성적이 그 꼬라진데? 할 말 있어? 그치? 자. 자, 다른 거 없습니다. 포물선 접선은 딱 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말 그만해야 되는데 말이 왜 이렇게 많니? 자, 여기가 y제곱은 4px다 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포물선 위의 점 A가 x1, y1이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여기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접선이 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항상 고정이야. 접선을 그었을 때 얘가 그냥 x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포물선 만나는 축. 꼭지점으로부터 여기 접점의 x좌표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x절편까지 여기 축이랑 만나는 포물선의 축과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치합니다.
무조건 같아요. 길이가 무조건 같아. 왜냐면 지금은 그냥 계산해서 볼 수 있잖아. 요거 접선 이렇게 뽑았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y는 그 다음에 뭐죠? y1, y죠.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이다 이거니까 여기 생기는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x1, 0이다. 요렇게 나오게 돼. 괜찮아?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줬을 때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무엇이다? 합동이다라는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게 돼. 따라서 얘가 이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반드시 이 둘의 중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나? 안 괜찮아? x에다 0을 넣어요. x에 0을 넣으면 그럼 얘가 y는 y1 분의 아니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또라이가 나 또라이. 자 이거 왜 저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다며. 아줌니? 이거랑 이거랑 같다며.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도 같잖아? 오늘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중점. 자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뭐냐면 포물선이니까 정의에 의해서 이쪽에 뭐를 하나 잡아줄 수 있냐면 이쪽쯤에 초점 F를 하나 잡을 수 있어. 여러분 필기하실 때 그림 좀 깨끗하게 그리라고 미리 얘기해드리면 얘를 연결한 거랑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한 거랑 수직이야. 알겠어? 수직이 되는 위치쯤에다가 F를 하나 잡아 얘를 P, 0이다. 요렇게 나타냈을 때 자 이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x1 플러스 p다.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이 빨간색 길이가 x1 플러스 p라고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준선을 하나 요렇게 그어놓고 따져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p다. 이거이기 때문에 A점에서 이쪽에다가 준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의 길이도 뭐가 되니? 얘도 x1 플러스 p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얘는 p 먼저 x1 얘는 x1 그 다음에 p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위아래 길이가 완전히 같죠? 맞나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더 같아. 뭐가 더 같아? 이렇게 연결하면 A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반드시 뭐해? 반드시 같아. 괜찮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네? 눈 커졌다. 이 길이랑 같은 건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알겠어요? 정의로부터. 그래서 얘가 이 사각형 얘랑 하나 더 요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일단 빨간색 때문에 뭔데? 평행사변형인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사각형이 돼? 마름모가 돼. 알겠어? 마름모가 되고 그래서 여기랑 얘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것 또한 무슨 관계가 성립해? 수직관계가 성립하게 돼.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이 항상 적용이 되는 성질입니다.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어. 항상 요 지점에서 마름모가 생기게 되는데 애들이 이것까지는 기억해. 얘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x1 여기까지는 기억해. 근데 니들이 맨날 까먹는 건 뭐냐면 초점을 잡고 준선 잡아서 정의에 관련된 부분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이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한다 했었죠? 포물선의 빛반사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게 돼. 빛반사 성질은 포물선에서는 뭐였냐면 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포물선에 반사되면 어디로 모인다고 했냐면 초점으로 모인다라는 거 알려드렸었죠. 그죠? 사실 나머지 타원과 쌍호선에 대한 빛반사 성질은 별로 쓸 일이 없어. 근데 포물선은 좀 물어봐. 그래서 저번에 알려드린 거고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가 일어나는 점은 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에서 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사가 이루어질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야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각이랑 여기 나가는 각이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 생기는 사각형이 마름모라서 요 각이랑 요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진행하던 빛이 요 판에 반사가 되면 요쪽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초점으로 다 모이는구나 라는 걸 이야기하게 돼. 알겠어? 예전에는 논술에 자주 나왔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서술형 막 이런 거에서 증명 과정 유도하는 거, 빈칸 채우고 이런 걸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챙길 만한 성질들은 챙기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점이랑 그 다음에 이 점의 관계, 요 둘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과의 교점의 좌표 설정 이런 것 정도는 빠르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빈칸 채우기로 물어보고 있는 게 누구냐면 12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뒤로 넘어가면 13번 문제, 14번 문제 둘이 똑같은데 14번 문제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AF가 10이잖아. 그렇지? AF가 10이야. 그러면 자 원하는 게 뭐다? 삼각형 ABF의 넓이가 40이다 라고 했는데 자 A점의 좌표가 A,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B점 좌표는 바로 뽑을 수 있다는 거지. B점 좌표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A, 0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쵸? 네. 그리고 자 봐봐 요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면 어디든 관계없이 접선 뽑아서 초점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고? 마름모가 만들어진다고. 알겠습니까? 마름모가 만들어지니까 BF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BF의 길이가 똑같이 10인 거야. 알겠어? 괜찮아? 이걸 알고 계시면 그러면 A점의 Y좌표가 얼마라는 것도 알게 됩니까? 8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A점의 Y좌표가 8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에서 원하는 A 곱하기 B 값도 계산해낼 수가 있겠지. 알겠습니까? B 값이 8인 걸 알고 있다고. 됐나? B 값이 8인 걸 알고 있으면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 마이너스 A랑 P랑 더한 게 10이라며. 그치? 마이너스 A 더하기 P가 10이야. 그리고 이 포물선이 어딜 지나? A, 8을 지나. 포물선에다가 대입하시면 또 A와 P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맞지요? 그죠? 머리 좀 쓰셔야죠. 이러면 자꾸 말이 많아져. 너네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을 하게 돼. 무서워라. 네, 그래서 접선에 대한 것은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봐봐 16번 가볼까? 16번에 뭐라고? 마이너스 2,2에서 y제곱은 4x의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에다 동그라미. 기울기의 뭘 구하라고? 기울기의 합을 구해라고. 기울기의 합을 구할 때는 누굴 이용한다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어? 마이너스 2,2를 대입해. 괜찮아? 이거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없어. 이거 다 모르겠는 표정에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표정이니까 그냥 한번 써볼까? 이거 진짜 엄청 허접한 문제라. y는 p 값이 1이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시간을 날려먹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mx 그 다음에 더하기 m분의 p1 이렇게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다 라고 해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2는 마이너스 2m 플러스 m분의 1 이렇게 되고 양면에다가 m을 곱해주면 2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상태에서 뭐 기울기의 합을 물어보든 기울기의 곱을 물어보든 못 구하면 바보죠. 알겠습니까? 다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겠어요? 기울기의 합이나 곱이나.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봤을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네가 풀고 싶은 대로 풀면 혼자 빙빙빙빙 돌아.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봐봐. 17번에 문제를 좀 배치를 바꾸고 싶은 느낌인데 이게 너희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나는 이걸 보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보인다고 그렇게 되게끔 연습을 하자고. 알겠어? 자, 무슨 말이냐면 17번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아이가 지금 얘는 P 값이 얼마예요? Y제곱은 8X잖아. 그치?
y제곱 8x야. y제곱 8x니까 p가 얼마야? 2야. 그럼 마이너스 2,0은 이 포물선의 준선이 누구와 만나는 점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지. 맞아? 예, 그러면 봐봐. 준선 위에서 포물선에 접선 2개 그으면 2개가 무조건 뭐라고? 수직이라고. 그치? 수직인데 축 위에서 그었잖아. 기울기 얼마 나와야겠어? 1이 나와야겠지. 1이랑 마이너스 1. 맞아? 쓸 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자꾸 써야 돼. 문제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설명 안 한 성질이 아무것도 없죠.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포물선, 타원, 쌍곡선 나오면 항상 정의와 관련된 것들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나라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편차가 심해진다고. 니네 원방할 때도 그랬잖아. 원방할 때도 계산 빠른 애들은 계산을 엄청 빨리 후려쳐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는 걸 빨리빨리 뽑아내니까 계산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거야. 아무리 계산을 많이 빨리 한다고 해도 계산 10줄 하는 애랑 계산 1줄 하는 애랑 둘 중에 속도 비교하면 당연히 1줄짜리가 빠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연습을 해야 돼, 우리는. 그쵸? 자, 그래서 18번도 뭐 접선이 수직일 때 어디다? 준선 위의 점이다.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쓰시면 되겠다고. 알겠죠? 네, 쪼르륵 갑니다. 그래서 다 같은 흐름으로 타원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누구냐면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해. 어떤 거냐면 이거 여기 있다. 쪼르륵 넘어가서 없다. 에이 제 성질을 알려줘야지. 타원의 접선 이것도 기억하기 편해서 그래.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왜냐면 띠딩 타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도 초점이 하나 있어요. 접선을 하나 그어요. 뭘 할 거냐면 요거 곱하기 요거 빨간색 두 개의 곱. 오케이? L1, L2, L1 곱하기 L2는 B제곱이야. 요거는 일정합니다. 원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항상 일정해요. 심지어 접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도 일정해. 일정해.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느냐라는 걸 좀 알아야겠죠. 네. 노란색일 때는 요게 A 플러스 C고요. 요게 A 마이너스 C죠. 그죠? 그럼 노란색일 때 A 플러스 C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랑 곱하면 이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지. 그지? 얘가 뭐지? 얘가 B제곱이지.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일 편한 걸로 기억하는 거야. 제일 편한 걸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당연히 이거겠지. 그죠? 기울기 0인 접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B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B지.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얼마야? B제곱이다. 이렇게 돼. 노란색으로 기억하는 짱구는 없어야겠죠. 당연히 파란색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 괜찮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에 타원의 접선에서는 요 거리의 곱이 항상 무엇을 일정하다? B제곱으로 일정하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요? 문제 없어서. 근데 이거는 알고 모르면 이런 거 만약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거리 구한다고, 거리 곱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좀 불편하다고.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C제곱 여기다가 접선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C,0 마이너스 C,0 해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이 많이 좀 더러워.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것들은 웬만하면 뭘 가지고 값을 뽑아내는지까지 기억해 두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뭘 가지고 식을 완성하는지까지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외워야 된다. 알았니? 내가 지금 뭘 보면서 받아 적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 정도 외워야 돼. 선생님이 지금 고3들, 지금 고3, 작년 고3 다 계속 내가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수업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알겠어?
최소한.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뭐 내신으로 가든 수리논술로 가든 수리논술 하시는 분들은 기아 때문에 피 볼 일이 없어. 네. 그래서 과제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일단 지금까지 문제들을 웬만한 거는 다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을 빨리 풉니다. 알겠습니까? 빨리. 최대한 빨리. 쌍곡선 전까지만 드릴게요. 알겠어요? 끝까지 다 주고 싶은데 끝까지 주면 너무 많으니까 숙제를 151번까지만 하라고. 알겠어?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너 왜? 여기가 마이너스 C, 0이잖아. 그치? 그럼 됐어? 여기가 C, 0이다 이거고 여기가 A다 이거니까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됐어? 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고요. 빨리 방금 설명한 것들 위주로 빠닥빠닥빠닥 풀어서 일단 총 문항수, 과제 문항수를 줄이는 데 집중을 하세요. 알겠죠? 너 화장실 보내주면 너와 나의 이 사이에 껴있는 애가 겁나 뭐라 할 거야. 뭘 내가 어제 그저께 한 명 보냈거든? 한 명 보냈더니 겁나 뭐라 했어. 제가요? 그 정도 뭐라 안 했는데. 왜요? 나한테 그 정도였어. 그래요? 질문이요. 가져와요. 뭐요? 네. 얘가요, 반지름이랑 이게 같다 이거를 쓰고 싶은 거야. 진영아, 빨리 갔다 와. 재민이 빼고 사실 다 돼. 재민이 나는 약속해서 그런 거잖아.